예,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를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의혹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재판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게 된 주된 혐의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2012년 4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보건소장 등에게 입원을 위한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가 지난 5월 경기지사를 뽑기 위한 지방선거 토론회 등에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정 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트위터 미국 본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막혔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지만 계정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무엇입니까? 네, 이 지사가 2012년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공무원에게 지시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이외에도 지방선거 당시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판교의 대장동 개발 이익금이 환수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예. 결국 이제 친형 강제 입원 혐의가 앞으로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군요. 이 지사 측은 그동안에 친형이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정당하게 행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이게 뭐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먼저 이 지사가 강제 입원을 시도했던 2012년 당시 친형 재선 씨의 건강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해 재선 씨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친형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이 지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재선 씨 본인이 2002년에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고 2007년도에도 재선 씨 부인이 우울 증상을 인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앞으로 재판에서도 이재선 씨가 당시 강제 입원을 할 만큼 정신질환을 앓았는지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은 나왔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그대로 가져갔다 재판에 가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수사당국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 때 등록한 구글의 지메일이 김혜경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의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라 관련 이메일 화면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캡처 화면입니다. 직접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던 만큼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자, 이건 말고도 해당 트위터의 리트윗 시점과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글이 올라간 시점이 뭐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아무튼 유력한 정황 증거로 꼽히지 않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의 대학 졸업 사진과 JTBC의 앵커 브리핑 같은 특정한 글이 문제의 트위터와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거의 동시에 올려진 점 등을 들어 실소유주로 김 씨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글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부인 김 씨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앞서 부인을 김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낸 경찰은 30번 넘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의외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사실 이 자리에 바로 나왔던 법률 대리인, 그러니까 고소인단이죠. 법률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굉장히 좀 자신 있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제 기소조차 안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혐의로 판단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의 경우 당사자 진술만 있고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폭 연루설도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기자들 앞에 서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결론이라면서 여배우 스캔들 같은 의혹들이 해소됐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 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등이 허구로 밝혀졌다고 말하며 도민에게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에 대해선 도정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려던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질문엔 등을 돌렸습니다. 짧게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안 받을게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 김혜경 씨 대해서만 여기서 어떤 심정이신지. 도청 안팎에선 재판이 시작되고 이 지사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법정에 드나들면 도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예산 심사 막바지여서 바쁜 시기인데 이 지사의 기소 소식에 일부 직원들이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도청 측은 이 지사가 수사를 받아오면서 도정을 챙겨왔던 만큼 재판이 시작돼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